안녕하십니까. 바른 자세로 조금이라도 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재활과 전문의 전영순입니다. 자세가 바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걷는 거는요, 살아가는데 기초입니다. 자연에서 동물은 걷지 못하면, 뛰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좋은 세상에서 장수를 해야 되는데 100살 넘게 살아야 되는데 못 걷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남의 도움을 받거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동의 자유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동의 자유에 대한 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걷는 걸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으시죠? 아니 돌 무렵에 배웠잖아요 부모님한테. 네. 하나, 둘, 아장. 기억하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 습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어요. 나이 50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우리 100살 넘어 살아야 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는 것이 조금씩 바뀝니다. 왜 바뀌냐? 내 무게중심이 바뀌고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내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죠. 저는 느껴요. 아, 내가 키가 작아졌다? 좀 앞으로 굽었다. 그건 오래 살면서 무게중심이 바뀌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어떻게 내가 걸어야지만 제대로 걷는 건지 어떤 게 전신 운동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른쪽에 보니까 많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이네요. 사람은 모든 동작을 앞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동작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몸이 굽고요. 그런데 처음에 태어나서 걸을 때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들기 시작했지요. 그게 다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구조가 독특하게 돼 있어요. 제일 무거운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2개가 있죠. 그런데 무거운 건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밑에 있다 그럼 굉장히 안정하겠지만 모양이 어떨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하기는 싫으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딱 보세요. 앉아 계신데도 무게중심은 있습니다. 양쪽 골반, 그다음에 발목이 있죠. 그 사이에서 수직선을 쫙 올리시는 거예요. 발을 어깨 넓이처럼 벌렸을 때 수직선을 쫙 그으면 그 수직선에서 몸이 똑바로 있어야 됩니다. 좌우는 직선으로 돼 있고 수평이 이동되는 게 무게중심의 가운데 있는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땐 조금 달라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깨, 골반, 발목까지 쭉 선이 그어져서 거기 내 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선이에요. 단 그 무게중심선이 목은 앞으로 가고 등은 살짝 뒤로 가고 허리는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켜지나요? 아니요. 안 되죠. 해보십시오. 안 돼요. 이거는 서서도 앉아서도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바르게 걷는 습관은 이 무게중심선을 내 몸 가운데 그대로 둔 채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걷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모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내 몸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요. 살 때문에 닿진 않는 것 같아요. 날씬하신데 저보다. 자, 여기가 다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엉덩이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척추는 여기 2개, 딱 하나가 있죠. 이 골반 사이에서 우리가 디딜 때마다 무게가 이렇게 충격이 오면 이 충격을 여기서 받아줍니다. 여기 2개가 요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가 문제예요. 머리통은 위에 있죠. 궁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셨지요.
여기서부터 쭉 수직선을 그었을 적에 엉덩이, 허리, 등, 목이 S 하나, 또 S 하나, S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무게중심이 바르고 자신이 없으시군요. 네. 아니 이게 처음에 허리를 폈을 땐 꽤 시원했는데 네. 그게 오랜 시간 지속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거울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요, 거울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실을 가셨을 때 거울을 보지 마시고요, 몸을 보세요. 그럼 젊어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울을 이렇게 집에 욕실에다가 테이프를 길게 붙이세요. 쭉 붙인 다음에 한번 서보세요. 그럼 거울에서요, 내 코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발을 살짝 어깨 넓이로 벌리고 내 골반의 중심. 자, 볼게요. 저는 약간 자신 없는데. 여기 골반에서 이 선이 똑바르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맞추세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깨 높이가 같은지 보세요. 이 거울에서 하실 수 있으면 여기다가 선 하나쯤 더 그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 어깨를 딱 볼 수 있겠죠. 수평, 수평, 수직. 이것만 지키셔도 일단 1단계 성공한 거고요. 네. 그다음 더 늘지 않고 100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는 노력해요, 사실. 자, 발목에서부터 고관절 지금 앉아 계신데 여기 뾰족한 데 있죠? 네. 여기를 통과해서 이 어깨까지 선을 쫙 그으시면 요게 귀까지 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저 볼까요? 이렇게. 조금 오죠? 자기 거를 자기가 보긴 옆모습 쉽지 않거든요. 딱 하나 찍으세요. 내 거니까. 찍고 보셔서 내가 이 선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대부분은 요즘 이렇게 있어요. 등이 굽습니다. 그거를 지키시면 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걷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전에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거울은 씌워주시고요. 벽을 보고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어허. 걷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문 교수님, 저 등을 좀 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치세요. 벽입니다. 네. 발을 벌리시고 어깨 넓이로 벽에 기대 쓰세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힘드니까 한 10cm쯤 앞으로 빼셔서 엉덩이를 좀 그러네. 자, 대시고요. 대시고요. 벽에다가 뒤통수를 이렇게 대십시오. 그 사이에서 목은 앞으로 조금 나가는 게 맞고요. 양쪽 어깨뼈가 내 벽에 딱 닿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안 닿으면 간단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등을 펴고 그대로 올라온 채 유지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팔을 옆으로 펴고 손등을 바닥에 댄 채 누워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굽은 등만 펴시면 여러분은 10살은 젊어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거는 손등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만 됩니다. 문영민님 틀리셨어요. 네? 180도로 펴셔서 손등을 바닥에 댄 채 팔꿈치를 그대로 구부려 보십시오. 이건 오십견도 예방할 수 있고요. 뭐요? 정말 전신 운동입니다. 저는 살짝 유연한 쪽이고 못하시는 분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이거 쉬운 게 아니네? 그러게요. 아, 그럼 꼭 저 등이 필요할 때 남편 있는 사람들은 좋겠어. 근데 뭐 벽에서 해야 된다니까 네네. 뭐 아무 상관없네요.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돼요. 네네네. 남편 믿지 마시고. 자, 걷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걷는 게 어떤 걸까요? 뒤꿈치가 앞에 닿아서요. 그 다음에 몸이 이동을 하지요. 네. 그 다음에 요 발이 다시 앞으로 나오지요. 여기까지가 한 걸음이에요. 저도 비틀거렸는데 이걸 걸으실 적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몸이 양쪽 다리의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걸으라 그러면 이렇게 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뒷짐지고 배 내밀고 걷잖아요. 뒷짐지고 걷는 것도 일부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이 아치를 살짝 지나서 발가락 시작하는데 여기를 딱 닿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게 다리가 닿아 있는 시간과 공중에 있는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닿아 있는 시간이 한 60%, 떠 있는 게 한 40% 정도 되는데 내가 약해지면 몸이 앞으로 굽어지면 점점 더 안 돼.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맞아요. 끌듯이. 네, 그러니까 안 여러분이 돼. 내가 요즘 신발을 봤더니 신발이 뒤꿈치부터 닿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달아 있다. 이렇게 걷고 내가 앞으로 굽었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걸음걸이는 3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이 뒤꿈치 중간 앞부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들어서 올려야 돼요. 하나, 둘, 그런데 들을 때 구부려야죠. 이래서 전신 운동입니다. 척추가 딱 제 위치에서 근육의 힘으로 지탱을 해주고 두 다리가 하나는 밑에서 체중을 디뎌주고 얘가 들어서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앞에 근육, 뒤에 근육을 모두 쓰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시고 다리를 끕니다. 그러면 어떤 근육을 사용할까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신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3박자를 지킨다. 다리 중간에 내 머리가 있어야 된다. 무게 중심을 지켜서 얘대로 앞으로 그대로 이동해 줘야 된다. 이것만 지키시면 성공입니다. 3박자 걷기는 이제 배우셨어요. 자, 하루에 얼마나 걸으면 좋을까요? 얼마큼 걷는 게 좋으냐고요? 얼마나 걸으세요? 얼마나 걸으면 내가 만족하시겠어요? 보통은 딱 뭐가 30분 이상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는 만보를 채우라고 그러고. 그렇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많이 걸으세요. 아, 네, 단 한 30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빨리 걸을까, 많이 걸을까? 아니요. 내 몸에 맞는 대로 걸어야 되고요. 바르게 걷는 것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번에 10분에 한 번씩은 내 자세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바르게 섰나, 무게중심 맞췄나, 등 폈나, 팔이 어디 있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걸으세요. 권장하는 것은 30분 이상 1시간 정도의 거리를 하루에 2번 걸으면 가장 좋다. 속도 많아요? 그럼 2시간이잖아요. 얘기했죠, 30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전신 근육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리를 들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이용해서 정확한 자세로 그다음에 10분에 한 번씩은 걸을 때 전신 운동이 되기 위한 거. 지방을 많이 태우시려면 심호흡 하세요. 그렇죠. 등이 펴지면 저절로 심호흡이 됩니다. 심호흡을 안 한 채 이렇게 걸으면 절대 전신 운동이 아닙니다. 자세를 바르게 걸으시고 무게중심을 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걸으신다면 많이 오래 빨리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백세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야, 좋다. 아, 3박자. 꿍짝. 아, 좋아. 저는 많이 걷지는 못해요. 근데 우선 먼저 자세를 생각해요. 나도 S라인 갖고 싶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살찌는 거 좀 원치 않아요. 그러면 걷는 운동 이외에 다른 거 더 많은 거, 땀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걷기 운동, 요즘 코로나까지 있는데요. 야외 마스크 쓰시고 꼭 10분마다 자세 교정하면서 3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돈도 안 들고 좋네요. 그렇네요. 그죠? 돈도 안 들잖아요. 돈 중요하죠.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려는 노력보다도
내가 바르게 걷고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네. 2년 전에 계단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걷어채워가지고 딱 모서리를 찢는 바람에 제가 전공이 이거라서 정말 수술하기 싫었는데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아파서 못 걷는 게 어떤 건지 수술을 했지요. 수술하고 나서 내가 기억하는 내 몸이 아니에요. 아이고야. 기운도 없고 꾸부정하고 표면 아파요. 그런데 제가 디스크 수술 받은 사람 같으세요? 너무 꼿꼿하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술을 받건 내가 어떤 컨디션이건 내 신체에 맞는 운동만 걷기 운동 기초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실 수 있고 장수하는 첫 번째 운동을 가지시는 겁니다. 장수하는 습관 걷기부터 시작하시고요. 장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한테 바르게 걷기 운동이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